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과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종교간대화위원회는 왜곡된 역사관과 반인권적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비서관 인사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평생 의료선교에 헌신한 로제타올 선교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개관한 가운데 기념관 측이 최근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근대의료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에 성서 보내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가 지난달 1차로 17만 6천여 부의 성경을 보낸 데 이어 2차로 같은 분량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종교간대화위원회는 왜곡된 역사관과 반인권적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사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망하는구나. 이사야 9장 15절을 인용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 면면을 살펴보면 특정 학벌과 지역, 연령, 성별 편중,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증거를 조작하는 데까지 관여돼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인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하는 등 업무 적합성 면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회협은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상금 문제를 화대로 비유한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김성회 비서관은 국가 차원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배상금 문제를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는 화대로 비하하고 조선시대 여성의 절반이 성노리개였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 통합과 다양한 문화의 조화를 위해 일해야 하는 비서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부의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담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은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SNS 글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김 비서관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도 이를 위중한 문제로 판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회 비서관의 자진 사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급이 낙마한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평생을 의료선교에 헌신한 로제타홀 선교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개관했는데요. 기념관 측은 최근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근대 의료선교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하는 한국근대의료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로제타올 기념관. 인천 기독병원의 전신인 인천 부인병원을 설립한 로제타 샤우돌 선교사를 기리며 지난해 6월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43년간 헌신적으로 의료사역을 펼친 로제타올 선교사의 삶과 정신, 그리고 근대 의료선교의 유산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념관 측은 최근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근대의료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로제타올 선교사뿐만 아니라 의료 선교 현장에 함께했던 수많은 의료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선교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근대화 초기부터 6.25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사역을 한 많은 의료인들의 박애 정신, 헌신의 삶을 같이 기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박애 정신을 기리고 전승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근대 의료 역사 박물관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 설립 감사 예배에서 설교한 안정균 감독은 로제타홀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다며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대한 감동도 없었던 당시 조선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로제타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과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 던지셨다라는 말이 피부로 다가온 거예요. 당시 조선 백성들에게. 100여 년 전에 로제타 홀의 신앙과 그의 삶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새겨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석자들은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기록이 있어야만 기억이 단절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의료선교 100년이 되는 시기에 한국 근대의료역사박물관이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적의 역사적인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결국은 우리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한국의 기독교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한편 사단법인 로제타홀 기념관은 예배 후 몽골과 러시아, 동남아 국가 등 10곳의 선교지에 의약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로제타홀 기념관은 오늘날 치유와 사랑이 절실하다며 한국 근대의료 역사박물관을 통해서 근대 의료 선교의 역사와 정신을 알리고 박애와 사랑의 실천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에 성서 보내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가 지난달 1차로 17만 6천여 부의 성경을 보낸 데 이어 오늘 2차로 같은 분량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오늘 경기도 용인시 성서사업센터에서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만 6,8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35만 3,600부를 보냈으며 향후 3차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2만 8천 부를 추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감리교 기독교 사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습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을 지키기 위해 5월 한 달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기도운동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책을 분석한 자료를 전국 교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난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으로 1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오늘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감리교 중부연회는 지난 3월부터 하루 금식 후 난민 구호 헌금 보내자는 구호 아래 모금 활동을 벌여 총 1억 500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중부연회는 모인 성금 가운데 4천만 원을 미얀마 북감리교단을 통해 미얀마 서북부 지역 난민 구호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난민 구호를 펼치고 있는 미국 감리회 재단 UMCO 아래 3천만 원을 우크라이나 빵 공장 설립을 위해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번질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올겨울에 1억 명이 새로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과 함께 현명한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세계보건기구 거브로여수스 사무총장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중국의 방역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현재의 코로나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경우 중국에서 15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예측도 있으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교세의 감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점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서적 교회의 본질을 고찰하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것을 사역의 중심과 방향에 깊이 연결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현장의 변화로 입증됩니다. 만일 올겨울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예배나 여러 모임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교회가 받을 타격이 더 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21세기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실행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인격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교회들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인격적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 사귐이요, 이 토대에서 작동하는 사람 사이의 그런 사귐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에서 가장 큰 몇 개 교회 중 하나를 목회하다 여러 해 전에 은퇴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계에서 두루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은퇴하기 얼마 전에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는 다 같았다. 사람 많이 모으고 싶었고 큰 교회 만들고 싶었다. 한국 교회가 이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찾아내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 교인 수와 재정과 건물을 중심한 교회 외형적 크기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인격적 사귐의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건너가는 것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교회마다 상황에 맞게 인격적인 사귐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시급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장 논리와 규모의 신화를 과감하게 버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뉴스입니다. 대형교회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경남 함안에 있는 사천교회에서 시설 보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그리고 또 점점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일이 미자립 교회에게 힘을 주고 또 다른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여겨서 이번 사역은 강대상 공간 확장, 예배당 창문 교체 등 교회 전반적인 시설을 보수하는 사역이며 사역에 필요한 비용은 대연교회 교인들이 고난주간 동안 한 끼 금식을 통해 모금한 헌금과 개인 후원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동부연애연합회가 행동하는 신앙, 되살아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제27회 선교대회를 횡성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교회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순종함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23개 지방 비전교회 지원금과 산불 피해 및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지역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를 놓고 설립자 김상철 전 이사장과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측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상철 전 이사장 측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김상철 전 이사장 자녀 김지수 씨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설립자와 맺은 약정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김문훈 목사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송 중 법정의 증인으로 나온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약정서대로 이행을 다 했다는 말로서 위증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모로 설립자와의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을 위반하였으며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점들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지수 대리인은 약정서에 있는 차량과 의료비 지원이 이행되지 않았고 김문훈 목사가 고 유옥주 원장에게 구두로 약속했던 영어 유치원 설립과 카페 운영, 그리고 학교 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분리를 위한 부지 확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이 오는 24일 서울 청파교회에서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예배에서는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를 주제로 녹색교회 시상식도 열립니다. 창천감리교회가 오늘 14일 저녁 7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교회 본당에서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17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메타버스 목회연구위원회 주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이 오는 23일과 30일 저녁 8시에 선교지 교회 건축 지원을 주제로 온라인 선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줌을 통해 이뤄지며 김한성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구름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